현대인의 필수품 바로 커피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시는 커피의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2021년 커피 수입량은 18만 9,500톤인데요. 이를 환산하면 우리나라 사람 한 명당 연간 377.5잔의 커피를 마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소비량만큼 국내 커피 시장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과거에 커피라고 하면은 인스턴트 커피를 의미했지만은 99년에 스타벅스가 국내에 등장한 이후 원두 커피로 그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 덕분에 커피 전문점 시장 규모에서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위로 꼽힐 정도로 엄청난 시장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포화라고 외치던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시장이 성장하면서 세분화를 거쳐왔기 때문이죠. 2000년대 커피 전문점이 화랑이던 시기에는 커피는 그저 커피였을 뿐이지만 2010년대 들어 다양한 가격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의 세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게 바로 저가 커피였죠. 그것이 더 발전하여 지금의 메가 커피, 컴포즈 커피 같은 초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이 탄생한 것이고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단순히 싸고 양 많은 커피만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커피의 원두와 산지, 그리고 로스팅에 따라 달라지는 맛과 향, 이런 걸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죠. 에티오피아 이르가체페, 파나마 게이샤, 아마 고급 카페에 들어가 보셨다면 메뉴판에서 보셨을 법한 문구일 겁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가 뭔지 몰라서 당황하기도 하시죠. 바로 이렇게 커피에서 좀 더 다양한 맛과 향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찾는 커피죠. 그 중에서도 스페셜티 커피 협회가 평가한 80점 이상의 원두로 내린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라고 합니다. 이 복잡다단한 다양성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장이 태동한 것이죠. 커피 시장은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오늘의 수요 시장, 커피 시장입니다. 스타벅스 이야기는 모두들 알고 계실 테니 지금 시장의 트렌드인 스페셜티 커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페셜티 카페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바로 테라로사죠. 은행원 출신이던 김영덕 대표가 사업 아이템을 찾기 위해 일본에 건너갔다가 커피라는 아이템을 발견하고 2002년에 창업을 한 게 그 시작입니다. 처음엔 일본 오사카, 고베 등지에서 생두를 받아다 고향인 강릉에서 로스팅하고 서울의 유명 레스토랑과 호텔에 납품했죠. 그러다 2008년 COE라는 국제 커피 선발 대회에 참석한 후 스페셜티 시장을 처음으로 접하고 충격을 먹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몰랐던 커피의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테라로사뿐만 아니라 국내 스페셜티 커피 산업의 대표 주자들이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스페셜티 시장을 접하고 동일한 충격을 받아서 스페셜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카페인 모머스 커피의 경우도 이현기 대표가 2009년 미국 스페셜티 커피 박람회에서 이 시장에 대해 새롭게 접하면서 그때부터 스페셜티 커피를 시작했습니다. 커피 리브레의 서필윤 대표도 2008년에 국내 최초로 스페셜티 커피 협회의 원두 감별 자격증인 큐그레이더를 따면서 스페셜티 커피 업계에 진출했죠. 2002년부터 종로의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지켰던 댐셀브즈의 김세윤 대표 또한 2000년대 중후반에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대회에 참가하면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내 스페셜티 1세대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카페와 로스터리 샵을 세우게 되면서 대중화되었죠. 이렇게 국내 스페셜티 시장이 탄생하고 성장함에 따라 2014년에 스타벅스도 스페셜티 커피를 취급하는 스타벅스 리저브라는 고급 매장을 선보였고 2019년엔 미 서부 지역에서 이름을 날린 블루보틀까지 진출해 있습니다. 덕분에 소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커피 시장에 열린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는 현업에 계신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법이죠. 그럼 군자동에서 대형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체리커피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시장의 규모는 2012년도 조사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커피 선진국들은 가정 내 소비가 이미 70%를 넘어서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2% 정도에 머무는 굉장히 낮은 소비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 조사 자료에 의하면 1조를 넘어서는 소비 국가가 되었고 소비 수준으로는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의 소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인구수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큰 성장을 이룬 것이죠. 커피 시장이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하시는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의 커피는 꾸준하게 같은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들이 여러 특성이 있잖아요. 다양하고 개성 있는 소비자들을 잡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 카페 사장님들은 커피의 맛과 방향성을 꾸준히 연구하고 변해가는 소비자들의 특성이나 니즈에 민감하게 바라보고 자유롭게 다양성 있게 나만의 개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 초기에 비해서 코로나 시국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2배 그리고 작년에는 3배씩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비해서 매출이 증가한 요인 중에 한 부분은 원두를 가정 내로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각각의 고객들의 맞춤 정보가 있고 그것에 맞게끔 일정하게 원두를 공급해 드리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이 되었고 그래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커피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살짝 설명해 주세요. 신선한 생두를 구매한 후에 각각의 카페에서 레시피대로 한 3종류에서 4종류 혹은 2종류 정도의 생두를 섞어서 볶는 것을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브랜딩된 원두를 지금 로스팅하는 과정이에요. 로스팅 후 6시간에서 72시간까지는 이산화탄소 외 여러 가지 물질이 배출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디게싱이라고 하는데요. 디게싱을 한 후에 숙성된 원두를 마시는 것이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두는 볶기 전에 결점들을 한번 골라내고 볶은 후에 혹시 탄 원두라든지 아니면 덜 볶인 원두들을 핸드픽으로 골라내어서 되도록 일정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과정을 꼭 거칩니다. 핸드픽이라는 게 정확히 뭐죠? 결점두들을 골라내는 작업이고요. 추출을 할 때 결점두들이 하나, 두 알 들어가서 추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맛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규모 공장에서는 핸드픽 과정을 거치기가 쉽지가 않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스몰 배치의 형태를 이루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고급화되게 커피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커피 시장의 미래는 지금의 카페 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다 개성화되고 자주 소비할 수 있는 가정 내 커피 소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미 커피 선진 소비국인 일본에서는 내가 원하는 생두를 내 입맛에 맞게끔 볶음 정도를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내려 먹느냐의 그 방식대로 분쇄를 하여서 가는 그런 맞춤 서비스가 가능한 커피 상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후에 우리나라도 반드시 맞춤 서비스가 가능한 커피 전문점 시장이 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 다양성을 이끄는 국내 스페셜티 커피 시장은 대략 4천억 원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국내 커피 시장 규모가 약 6.8조, 지금은 7조를 훌쩍 넘긴 것으로 추정되니 전체 시장의 약 5%에 해당하는 거죠.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는 좀 더 고도화되기 마련이고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취향도 고급화되고 다양성이 더 중요시됩니다. 그래서 커피가 단순히 카페인을 채우기 위한 음료가 아니라 그 맛과 향을 즐기기 위한 음료로서의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 보는 거죠. 그 점에서 보자면 커피 시장은 꾸준한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여기에는 어려운 점들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커피는 카페를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테라로사가 국내를 대표하는 스페셜티 카페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테라로사가 갖는 공간의 영향이 컸습니다. 우리나라 커피 시장을 키워온 스타벅스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소비자들은 커피란 상품을 소비하기보단 카페란 공간을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러한 성향이 국내 커피 시장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카페 중심으로 소비되는 커피 시장이 일정 이상 성장하는데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는 블루보틀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블루보틀에 대한 소비는 로고와 건물 공간에 대한 소비가 주된 방식이었지 커피 그 자체에 대한 소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를 소비한 것에 대한 과시적 소비의 성향이 강했다는 것이죠. 이는 인스타의 태그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는 부분이죠. 물론 매니아층은 커피를 중요시 여기고 스페셜티 시장을 찾겠지만 매니아층을 넘어서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커피 시장에 주어진 일종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투자와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시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수요일에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